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지나갈게요. 더 메뉴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별 4개를 줬는데, 이게 보고 나서 극장에서 딱 나설 때 바로 요 평을 쓴 거거든요. 요 짧게 썼잖아요. 근데 이 평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별 4개다. 너무 메시지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별 4개를 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 영화의 허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별 4개까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물론 이 영화를 보시면은 허술한 점들이 좀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충분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별 4개를 줬던 이유는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세련되게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루뭉실하게 머릿속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되게 잘 정리해서 세련되게 대신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뭔가 좀 쾌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온 직후에 별 4개를 줬지만, 지금 본지 일주일 됐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으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내일 또 이제 흐른드 살롱에서 이거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 리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리뷰를 위해서 이 영화를 계속 머릿속으로 곱씹어 보니까, 이게 4개는 좀 에반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4개까지는 아니고 지금 생각으로는 한 3개에서 3.5개 그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시지는 좋았지만 뭔가 영화적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무리해서까지 극장에서 보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OTT로라도 나오면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OTT로 나오면은 디즈니 플러스로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왜냐면은 그 20세기 스튜디오를 그 디즈니에서 가지고 있고, 요거 제작사가 20세기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뭐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일 먼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내일 아침 제가 아침 8시 30분 표로 보게 될, 네, 일찍 자야 됩니다. 제가 일찍 자야 되는 그 아바타 물의 길의 예고편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바타 물의 길 파이널 예고편을 보고 오셨고요. 저도 내일 아침 8시 30분 표로 보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게 예매가 딱 열렸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돌비에서 봐야 되냐, 아이맥스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 저도 돌비까진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극장이 그 메가박스 CGV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메가박스에는 MX관, 돌비는 아니고요. MX관이 있고 이제 CGV는 IMAX관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매가 열렸을 때 둘 다 일단 예매를 해놓고 일단 고민하자. 일단 자리부터 확보를 해놓고 고민하자라는 생각에 일단 둘 다 예매를 해놨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일단 아이맥스로 보기로 결정을 해서 그 MX관 예매는 취소를 했습니다. 아이맥스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 별거 없고요. 그 MX관이 사운드에 특화가 돼 있는 관이고, 그 돌비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MX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돌비관이죠. 그 다음에 아이맥스관은 사운드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화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아이맥스 스크린에 어떤 최적화된 그런 상영 타입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각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거에 좀 더 예민한 타입이에요. 맡깁니다. 저는 맡기기 때문에 일단 아이맥스관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8시 반 표로 보게 될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상영 시간도 길다고 해서 뭐 보기 전에 뭐 물도 먹지 마라, 커피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아침에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언론 시사회가 진행이 됐고요. 시사회 반응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엠바고가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언론 시사회에 참석을 하셨던 기자분들이라든지 유명 영화 관련 그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후기를 남기기는 했지만 본인의 그 감정만 남겼지 뭐 디테일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까지 못 남기셨어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지렸다.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요. 감정선을 좀 더 중시하는 연출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 돌비관에서 보세요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사회가 돌비관에서 진행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지금 시사회 단계에서 아이맥스랑 돌비랑 둘 다 체험해보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신 시사회가 돌비관에서 진행됐으니까 이제 무조건 돌비에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이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사회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요. 그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제임스 카메론 편이 방영 예정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뭐 어제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20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평일 밤 11시 35분에 진행이 됩니다. 총 7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1강은 아바타 물의 길, 그 다음은 테크놀로지와 휴먼, 그 다음은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그 다음은 시네마키드의 도전, 그 다음은 감독과 여전사, 탐험가 카메론, 스트리밍 시대의 영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EBS 섭외력 지리죠. 그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테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 거는 아바타 1편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아바타 1편을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에서는 당연히 아바타 1편을 뭐 대부분 다 보셨지만 뭐 영화관 이렇게 막 자주 찾거나 1년에 뭐 몇 편 볼까 말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장의 흥망성쇠는 그런 분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평소에 영화 전혀 안 보시는 그런 분들, 그래도 아바타는 극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회사 동료나 뭐 주변 지인들이 그런 걸 딱 보면서 저분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천만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CGV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천만은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리고 지금 CGV 앱을 실행을 하셔서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아바타 2편, 그 물의 길이 어느 시점에 천만을 돌파할 건지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은 당연히 넘겠지라는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응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1편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저희 이거 보려면은 1편 꼭 보고 봐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서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요, 전작을 보지 않아도 이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제작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이런 방식의 제작은 2편뿐만 아니라 추후에 제작하게 될 아바타 시리즈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감독 오피셜은 전작을 안 보고 봐도 된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전작을 보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캐스팅 목록이라든지 등장 캐릭터들, 그리고 그 예고편에서 얼굴을 비추는 인물들을 보면은 전작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세요. 이 편의 스토리 라인 자체도 이 설리가 그 판도라의 자리를 잡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뭐 10여 년이 흘렸죠. 그 자식들도 키우면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작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인물들의 감정선을 모르면은 뭐 즐길 수야 있겠지만 이거를 뭐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2편을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시간 내셔서 1편 정도는 보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1편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편이 지금 뭐 거의 뭐 10여 년 전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가물가물해져 있기는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했을 때 이제 극장을 찾아서 봤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 어느 정도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라서 아마 내일 조조로 2편 보는데 뭐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의 기록을 보유한 영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진짜 대단한 게 그전까지 1위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이었고 거의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타이타닉을 능가할 것인가 이제 말 것인가 뭐 이런 싸움이었는데 이제 능가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하면서 1위와 2위를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그 엔드게임을 또 앞질러서 다시 1위 타이틀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막상막하가 아닌가. 뭐 1위, 2위를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1위는 아바타 1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편입니다. 2편이고 지금 주연 캐스팅 목록을 보면은 그냥 전작에 나왔던 분들이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화면 비율은 뭐 돌비 시네마, 아이맥스 뭐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D 상영을 하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3D 상영을 하는데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실 때 렌즈 클리너 있잖아요. 뭐 그 안경 닦을 때 쓰는 그런 면 클리너도 괜찮고 요즘 뭐 약간 그 알코올 성분이 묻어 있어 가지고 이제 닦으면은 바로 이제 증발돼서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고런 렌즈 클리너들 많잖아요. 고런 거 하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극장에서 물론 그 3D 안경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닦이지 않아서 좀 유분기가 이 안경에 남아 있는 그런 안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 전에 고런 렌즈 클리너로 한번 싹 닦아 내시고 보시면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같은 시간 들이고 같은 돈 내고 보는데 억울하잖아요. 남의 지문 막 남아 있고 아니면 남의 막 개기름 묻어 있고 이러면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챙겨 가셔서 한번 싹 닦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아바타 리마스터링을 볼 때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 10년 전에 저희가 그 3D 안경을 끼고 봤을 때랑 지금이랑 물론 뭐 관리를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거든요. 야, 제가 이 살이 찌면서 얼굴 살도 쪘는지 안경발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보면은 머리띠를 두르고 삼장법사가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 머리띠가 그 머리통을 막 조이면서 고통을 주잖아요. 고문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상영 시간이 긴데 와, 그 안경이 제 관자놀이를 너무 조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 정도로 그 두통이 올 정도로 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막 살짝살짝씩 이렇게 안경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봤어요. 그 막 이렇게 뭐 좀 위로 했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놨다가 좀 앞으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그 10여 년 전에 1편을 보실 때보다 내가 살이 좀 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조금 감수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참고하세요. 아, 이거는 근데 제가 그 요건 TMI인데 그 옆장구예요. 양쪽 좌측 우측 모두 옆장구라서 좀 더 살찌면서 그게 좀 더 심해진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조심하셔서 3D 포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3D로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당연히 좋은 영화는 뭐 2D로 보든 3D로 보든 뭐 아이맥스로 보든 돌비로 보든 일반관에서 보든 다 그냥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3D로 보시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누굽니까?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주자. 항상 뭔가 도전하시고 최신 기술 항상 앞장서서 이제 도입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아바타 1편이 개봉했을 때 아바타 1편이 흥행했던 이유가 뭐 스토리라인이 짱짱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보면 평이했잖아요. 근데 아바타 1편이 흥했던 이유는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주얼 쇼
리스크가 흥행의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의 특성상 기왕 보실 거면은 3D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3D가 진짜 엄청났던 게 깊숙한 그 깊이감을 얼마나 잘 묘사를 하느냐가 그 3D의 기술력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아바타 1편이 그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막 입체감 느낀다 이게 아니라 깊이감, 멀리 있는 거는 멀리 보이게끔 뭐 고렇게 그 연출을 굉장히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에서 보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왕 내 시간 내서 볼 거 3D로 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이 3시간 12분 24초입니다. 3시간 12분 24초인데 여기서 약간 웃긴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러닝 타임 2시간 72분 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걸 보고 사람들이 왜 2시간대인 척하냐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 72분 요 포인트 너무 웃겨 가지고 이게 짤로 돌아다녀 가지고 '설마 이거 뭐 그냥 누가 그냥 유쾌한 장난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기사가 나 기사가 있어서 너무 웃겼습니다. 네. 그렇죠. 상영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근 영화 기준으로 2 시간을 기준으로 2 시간이 안 되면은 '그래도 뭐 좀 짧네.' 요렇게 생각하고 2 시간부터는 '뭐 그냥 평이하네.' 근데 한 2 시간 반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어 좀 긴데?' 요런 느낌을 주는데 요거는 심지어 그 2 시간도 넘어서서 3 시간 12분 24 초라는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화장실 꼭 가야 된다." 뭐 그 "보면서 음료수 먹지 마라." 아니면은 뭐 이도저도 다 자신 없다. 그러면 예매할 때 애초에 그 사이드 자리 이렇게 밖으로 왔다 갔다 해도 남들한테 민폐 안 주고 나도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그런 통로 쪽 자리를 좀 예매를 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에 이어서 13년 만에 나오는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전편 아바타에 이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보이는 영화로 샘 워싱턴, 조 셀레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케인트 위슬렛이 출연을 하고 존 랜도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바타 1편 내용이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판도라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을 인간들이 채취하기 위해서 이 판도라 행성을 침입하는데 그 원주민들과 좀 화합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인간파와 그들은 위험한 존재니까 무조건 탄압하고 억압하고 어떤 무력을 써서라도 좀 제압을 해야 되는 상대로 보는 어떤 그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고런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 가지고도 이제 스포라고 하면서 학을 떼신 분들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시겠지 설마. 네 그죠? 13년 전에 개봉한 건데 뭐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뭐 화합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기죠. 이기고 이제 무력으로 해야 된다 고런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되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물러났던 양반들이 다시 한번 좀 판도라에 쳐들어가게 되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지지고 볶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2019년에 20세기 폭스사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인수가 되면서 이 영화부터 차후에 개봉될 아바타 시리즈는 디즈니에서 배급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바타 1편 같은 경우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하고 있기도 하죠. 그죠? 판권은 제임스 카메론에게 있지만 디즈니는 유명 프랜차이즈와 함께하고 싶은 카메론의 입장에서도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디즈니를 버릴 이유가 없고 제임스 카메론 정도 되는 명성이 있는 감독에게는 뭐 크게 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요 대목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그 팀 버튼 감독이 다시는 내가 디즈니랑 작업 안 한다라고 학을 뗐던 이유가 그들이 너무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학을 뗐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팀 버튼 감독은 그렇게 관여를 해 놓고는 제임스 카메론은 안 건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는 한데 뭐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때의 디즈니랑 지금의 디즈니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극장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극장에서 꼭 봐야 될 영화와 이제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봐도 될 영화 요런 것들을 구분짓기 시작을 했고, 그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고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2 편의 흥행 성적을 가지고 이제 추후의 작품들의 제작을 결정하겠다 요런 인터뷰도 하셨던 것 같고, 고렇게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은 웬만해서는 극장에서 봐야 될 극장용 영화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5 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2편 물의 길에 이어서 3편 씨앗 운반자, 4편 툴쿤의 기수, 5편 에이와를 찾아서 요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5 편은 본인이 "감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 5 편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터뷰해 가지고 뭐 "5 편은 내가 감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뭐 요런 얘기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러닝 타임이 이렇게 긴 것에 대해서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같은 돈 내고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요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좀 이제 폭소를 일으켰다. 뭐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냐." 요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상영 시간이 긴데 영화가 그지 같으면은 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겠지만, 요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본인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미치지 않고서야 솔직히 그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 그 아바타랑 같은 날 자기 영화 개봉시키고 싶겠어요? 완성도를 떠나서 그 명성이 있는데, 그죠? 그래 가지고 이번 주 개봉작 소개할 게 없어요. 아바타 말고는. 사실상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개봉작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아, 그래서 뉴스를 더 많이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바타 이야기만 해도 뭐 1 시간 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에게 어떤 기자가 그 "3D 경험을 위해서 극장으로 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바타가 마지막이 아니었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마틴 스콜세이지의 휴고,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를 보시면은 "그들은 3D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추켜 세워 주셨고요. 제가 지금 3D 포맷으로 직접 본 거는 라이프 오브 파이 요 한 작품인데, 이 라이프 오브 파이는 3D가 굉장히 훌륭했던 영화로 알고 있고, 극장에서 돈 내고 3D 영화로 봤을 때 후회가 없었던 게 아바타, 라이프 오브 파이 요 두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작품들은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막만 3D다." 뭐 요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 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라이프 오브 파이의 3D 효과는 진짜 너무 훌륭해 가지고 그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TV를 샀는데, 어떤 TV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안경을 끼고 3D 효과를 볼 수 있는 3D TV를 샀어요. 지금은 뭐 다 쏙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어쨌든 3D TV를 사서 이 라이프 오브 파이 3D 블루레이를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3D로 보는데, 진짜 집에서 봐도 막 그 3D 효과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라이프 오브 파이 진짜 잘 만든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극장에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봤는데, 그거는 비하인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총각 때 이제 그 혼자 자취할 때 요 프로메테우스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예매를 해 놓고 까먹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CGV 앱에서는 뭐 이렇게 요즘은 뭐 30분 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람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CGV 앱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예매를 해 놓고는 까먹고 있다가,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극장에서 걸리는 영화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못 볼 정도로 틈만 나면은 극장을 찾던 고런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꿈도 못 꾸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너무 이 예매가 일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예매한 것조차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표만 날렸어요. 그 예매 취소도 못 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아, 맞다.' 하면서 딱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표를 한번 날리고 나니까 다시 예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요 프로메테우스 다음이 커버넌트였나요? 커버넌트를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있었어? 그러면은 전작도 한번 찾아보자. 그게 프로메테우스야? 오케이, 알았어.'라고 하면서 프로메테우스를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댓글도 보니까 뭐 프로메테우스 안에서 뭔가 3D UI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뜰 때 뭐 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진짜 잘 했던 것 같고, 제임스 카메론이 인정한 3D 영화는 라이브 오브 파이, 휴고, 프로메테우스 요 세 작품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마블의 VFX는 아바타 물의 길에 조금 더 미치지 못한다라는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의 웨타 EX는 최고입니다. 타노스요? 아유, 내버려 둬요. 아바타 물의 길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웨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요거 로고는 조금 징그럽긴 하죠. 징그럽긴 한데, 그 웨타가 이제 할리우드 CG 업체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헐리우드 CG 업체고요. 자, 이 웨타가 참여했던 작품들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자, 콘택트, 반지의 제왕 시리즈, 킹콩, 나니아 연대기, 엑스맨, 박물관이 살아있다, 판타스틱 4, 나니아 연대기, 디스트릭트 9, 아바타, 엑스맨, 혹성 탈출, 틴틴, 어벤져스, 프로메테우스, 호빗, 아이언맨, 맨 오브 스틸, 울버린,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 야, 헝거 게임, 호빗 시리즈, 혹성 탈출 시리즈, 분노의 질주 시리즈, 메이즈 러너 시리즈, 배트맨 대 슈퍼맨, 정글북,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알리타 배틀렌저, 알리타 이거 시각 효과 끝내주죠. 알리타, 그리고 제미니맨, 고질라 vs 콩. 지금 이 필모만 봐도 얼마나 엄청난 CG 회사인지 다들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CG 회사에서 아바타와 어벤져스 모두 CG를 담당을 했는데,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담당을 했던 게 2018년도인데 지금 아바타 물의 길이 지금 2022년도에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노스 말도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차피 같은 업체에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디스하자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보다 지금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가 아니라 그 기술의 발전에 대한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조크를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이 3D 촬영에 굉장한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도 물의 길이고 이제 예고편만 봐도 이제 수중에서 펼쳐지는 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리얼하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한테 뭐 2개월 동안 뭐 이렇게 잠수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CG로 그냥 대충 물속에 있는 효과를 낸 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을 이제 수중 촬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CG로 후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리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랑 이제 그 배우들이 방한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조 셀다나라는 배우가 광장시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얼굴만 보면 다들 이분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외계인 전문 배우죠. 그 스타트랙 더 비기닝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도 외계인으로 나오고, 어벤져스에서도 가모라로 외계인으로 나오고, 요 아바타에서도 외계인으로 나오고, 거의 뭐 외계인 전문 배우인데, 이 배우분이 원래부터 한국에 조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나 또 이런 얘기하면은, 지난번 회차 녹음 때 그 웬즈데이 얘기를 하면서, 웬즈데이에 출연했던 웬즈데이의 룸메이트가 이제 한국 가수인 세븐틴을 좋아하고 그분의 동생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3.1절에 태극기도 포스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화 뉴스 시간에 한 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쇼츠로 뽑아가지고 쇼폼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틱톡이랑 유튜브에다가 이제 쇼폼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뭐 좀 그 세븐틴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다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고 엄청 반응이 좋은 영상이었는데, 그 댓글에 계속 저보고 국뽕 유튜버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좋은 댓글 막
몇천 개가 달리는데 그런 댓글만 한두 개가 달리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국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가 담긴 뉴스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어 셀다나는 여기에다가 say sorry, 사과해라 라는 문구를 덧붙여 가지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에게 반성을 요구한 것은 이 조 셀다나 배우가 처음입니다. 진짜 너무 고맙죠. 뭐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배우가 그 조 셀다나라고 하면은 '근데 이 배우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난 잘 그냥 분장한 거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필모를 보세요. 아바타 1, 2 그리고 어벤져스. 이건 아바타와 어벤져스만 해도요. 글로벌 흥행 1-2 위를 다투는 작품에 다 나온 배우예요. 뭐 이 배우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 대체 누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배우가 이렇게 본인의 SNS에다가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일본 측에다가 "Say sorry. 사과해라." 이렇게 올린 거는 야 정말 감사하고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광장시장에 오셔 가지고 마약깃밤도 먹고 전도 먹고 야 요 낙지탕탕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고 어제 그 지인들 만나 가지고도 안주로 먹었던 메뉴긴 한데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국 음식 1 위가 요 낙지거든요. 아무리 조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이렇게 막 꿈틀꿈틀 계속 움직이잖아요. 막 그리고 빨판이 되게 막 쩍쩍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낙지라고 하면은 쪼끔 진입장벽이 있는 한국 음식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 낙지탕탕이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전도 이렇게 예쁘게 구워져 가지고 요렇게 막 야무지게 요렇게 세팅된 거 그리고 막걸리 국순당 대박 막걸리. 야 이거 홍보 효과 제대로다. 야 상표가 이렇게 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바로 테라 요 옆에 테라죠. 테라 테라랑 국순당 대박 막걸리를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올리고요. 요 광장시장에 전경을 올리면서 태극기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다. 탐험하고 맛보고 냄새도 맡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렇게 위안부 문제도 언급을 해 줬고 그리고 광장시장 또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근데 저희도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시면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코스에 뭐 어떤 거 넣으세요? 뭐 다른 나라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기념품 때문에라도 전통시장은 한 번쯤 다 들리시잖아요. 뭐 베트남 동남아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이렇게 한 번씩 들리는데 뭐 요 배우도 뭐 고런 맥락에서 '광장시장을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가는 거랑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막 하나하나 자기가 먹었던 거 뭐 봤던 거 이렇게 다 편집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잘 즐기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아바타 물의 길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배우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바타 2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은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작품인데 컨셉이 되게 재밌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2 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페르시아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은 유대인인 주인공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독일군 장교에게 가짜 페르시아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컨셉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실제로도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바타랑 같은 날 개봉은 아니지만 아바타 개봉 그 다음 주에 패기롭게 개봉일을 잡은 작품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뮤지컬 작품입니다. 요 포스터들 많이 보셨죠? 이 사실 뮤지컬이 원작이고요.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해서 영화화까지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화 배우는 당연히 그대로 이제 캐스팅을 했고 사실 이 뮤지컬 영웅이요. 그냥 그 정성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개봉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윤재균 감독님 신파계의 거장이죠. 제작사가 JK 필름에서 제작을 했고 이제 윤재균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을 맡으셔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좀 이것도 심파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조금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 시사회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 뮤지컬을 안 보고 이 영화의 시사회를 보고 오신 분이 근데 제가 뮤지컬을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은 어때요? 이게 영화로 만들 만큼 그렇게 뮤지컬이 좋았어요?"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런 얘기를 하셨다 함은 좀 별로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CJ는 요 작품에 약간 사활을 건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이랑 홍보를 엄청 하고 있고 아마 CJ에서 제작과 배급을 하는 만큼 아바타랑 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영관 확보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 아바타 개봉 첫 주에는 아바타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먹고 있다가 그 영웅이 개봉함에 따라서 당분간은 아바타와 영웅의 그 쌍두마차 대부분의 극장 상영관에는 이 두 작품만 걸려 있다가 이제 영웅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영웅은 점점 더 페이드아웃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를 해 가든지 뭐 고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초기 상영관 확보는 상당히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CJ에서는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는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드문 작품이잖아요. 옛날에 구미호 가족이었나? 뭐 고게 하나가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혹평을 했던 너무 좀 '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인생은 아름다워 뮤지컬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영웅이라는 게 개봉을 하는데 보긴 볼 것 같습니다. 저도 뮤지컬을 안 본 입장이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장르를 시도를 했을 때 약간 '응원차 한 번은 좀 봐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 JK 필름사에서 찍어내는 영화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국 영화계를 뭐 좀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세게 하시면서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JK 필름에서 제작되는 작품이 이래나 저래나 관객들을 이제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해 주는 뭐 작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까지 밉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가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걱정 반 기대 반이 있는데요. 이게 안중근 의사의 그 국내에서의 어떤 위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위인 오브 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까딱 잘못 다루면은 뭐 한 몇 배로 더 막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DC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수장으로 앉은 제임스 건이 트위터를 통해서 "슈퍼맨을 다시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Sure. 물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어 그 "최우선 순위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조커 2의 촬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커 폴리 아되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제작이 시작이 됐는데 호아킨 피닉스가 여전히 주연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디 가가가 가세를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아무래도 할리 퀸의 역할을 맞을 것 같고요. 이 조커와 할리 퀸이 DC의 캐릭터지만 그 DC 그 확장 유니버스에는 아마 요 조커 1 편에 이어서 이 조커 2 편도 포함이 안 되는 그냥 독립적인 작품으로 갈 것 같다라는 갈 것 같다가 아니지 간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정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게요. 뮤지컬 영화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뭐 물론 뭐 영화가 개봉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할리 퀸이 바라보는 자신과 조커의 관계를 뮤지컬 시퀀스처럼 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가창력 또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요런 그 뮤지컬 시퀀스를 차용한 고런 작품에서 더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 편에서 다루게 될 그 소재가요. 공유정신병이라는 소재라고 합니다. 공유정신병이라고 하면은 뭔가 단어 자체가 쪼끔 낯선데요. 어느 한 사람에게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 뒤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듯이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병 같은 것들이 이제 전파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야기를 추측을 해 보자면은 조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병이 그의 가까이에 있던 뭐 할리퀸에게 뭐 이렇게 전염이 돼 가지고 둘 다 뭐 미쳐가는 고런 과정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만 한번 해 봅니다. 1 편을 너무 되게 우울하지만 괜찮은 영화로 봤고 지금 블루레이로 소장도 하고 있을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요 2 편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장으로. 근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초반에 뭐 트와일라이트에 나오고 이럴 때는 연기력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발연기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스펜서라든지 이런 최근 작품들을 보면은 연기력이 미쳤습니다. 그 스펜서에서 보여주는 그 내적 갈등 연기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배우인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인데 뭐 심사위원회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좀 놀랍긴 하네요. 그다음에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올해의 영화 열선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바타 물의 기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엘비스가 올라갔습니다. 엘비스 저는 이제 극장에서는 못 보고 OTT로 나중에 이제 본 케이스인데 야, '전기 영화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존중도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이제 또 선정이 됐는데 요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너무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도 많고 더 파벨만스라는 작품이 올랐는데 요거 쪼끔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북미에서는 11월 11일에 개봉을 했지만 국내 개봉은 아직 안 했고 그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시고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해외 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국내에 언제 개봉하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다음이 높이 선정이 됐고요. 높도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죠. 그다음이 그녀가 말했다라는 작품인데 요것도 쪼끔 생소한데요. 놀랍게도 국내 개봉을 11월 30일에 했더라고요. 저는 개봉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올해 영화 10선에도 이제 선정이 된 작품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타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요것도 국내 개봉을 아직 안 했죠. 해외에서는 10월 7일 날 개봉을 했고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뉴스 시간에서 요 예고편이 공개가 됐다고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작품인데 저명한 지휘자가 그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클래식 업계와 더불어서 혼란스러운 사생활과 창작의 고통 등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캔디 블란쳇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 작품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국내 개봉하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건 매버릭 요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작품이고요. 더 우먼 킹 요것도 제가 뭐 거의 정보가 없는 작품이라서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 위민 토킹이라는 작품도 어떤 작품인지 정보가 없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길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작품들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했던 올해 영화 열선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선정했던 작품은 헤어질 결심 탑. 탑은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요거 보신 분들은 호평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이것도 독립영화계에서 완전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잘 만든 건 알겠지만 너무 불편해서 다시 볼 엄두는 안 난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두 모녀의 어떤 까칠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칠하다라는 표현도 되게 순화시켰을 만큼 되게 격정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설가의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성적표의 김민영, 헌트, 아치의 노래 정태준, 오마주, 고양이들의 아파트 요거를 10개를 이동진 평론가께서 꼽으셨다고 하는데 몇 작품들은 제목을 듣는 게 처음이네요. 네. 근데 꼽으셨다고 한 만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올빼미가 관객수 234만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올해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흥행 10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도 한번 다뤘던 작품이기도 하고
보신 분들이 거의 불호가 거의 없어요. 뭐 물론 계시긴 한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재밌게 봤다."라고 하시는 작품인 만큼 입소문을 타고 훨훨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진작에 넘겼고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을 하면은 아마도 쪼끔 상영관 수가 쪼끔 많이 잡아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영웅까지 딱 개봉을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상영관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듄 파트 2의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듄 1편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웬만해서는 극장에서 같은 작품을 두 번 보는 일이 잘 없는데 듄 파트 1 같은 경우 개봉 당시에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맥스로 재개봉했을 때 다시 한번 극장을 찾아서 봤던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파트 2의 촬영이 완료가 된 만큼 빠른 개봉을 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요, 제다이로 변신을 해서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애드리브로 "내가 제다이가 될 상인가?" 막 이러면서 이 장난을 치던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탑건 매버릭이요, 전미 비평가위원회 작품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의 주역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죠. 탑건 매버릭 진짜 올해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작품이죠. 극장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준 그런 작품이고 다 모였는데 정작 톰 크루즈가 없어요. 근데 이 촬영 때문에 그 다른 작품 촬영 때문에 이제 불참했다라고 하고 대신에 요 포스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그만큼 좋은 작품이니까 뭐 좋은 작품이 인정받는 건 당연지사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즈니의 인어공주가요, 이제 흑인 인어공주를 이제 그리면서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던 인어공주의 내부 테스트 시사회가 있었고요. 그 반응이 호평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뽑혔다." 그리고 그 기존의 인어공주에는 없었던 새로운 노래가 들어가나 봐요.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잘 뽑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부 테스트 시사회는요, 어지간한 망작이 아닌 이상은 좋은 소리 합니다. 좋은 소리 하기 때문에 너무 뭐 여기에 뭐 믿어 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제 막 완전 명작 개봉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들뜨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내부 사람들은 그렇게 봤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테스트 시사회에서도 그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엉망진창은 아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테스트 시사회를 진행할 만큼 제작이 진행됐다라는 뜻 같으니까요. 조만간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